안녕하세요. 올해 봄 5월에 신부였던 30대 여자입니다. 요즘 결혼 대목이기도 하고 결혼식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결혼식이 많았으면 요즘 결혼하는 게 유행이냐는 말이 나오기까지 할까요? 저도 요즘 주말마다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하느라 정신이 없답니다. 지난주에도 고등학교 동창 결혼식에 참석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오랜만에 본 친구들이 저에게 너는 왜 결혼식을 안 올리냐고 묻더라고요. 제가 지난 5월에 가족들과 절친한 친구들만 모셔두고 아주 작게 스몰 웨딩을 해서 그런지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친구들처럼 지인들을 다 초대해서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부모님들을 결혼식에 모실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어쩌다 시부모님들이 자신의 아들 결혼식 근처에 얼씬도 하지 못하게 됐는지 그 재미있는 사연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저는 20살 때 스터디에서 동갑내기 남편을 만났습니다. 남편과 제가 만난 스터디 모임은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같이 공부도 하고 정보도 나누는 공부 모임이었어요. 은우야, 그럼 너는 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거야? 너 원래부터 공부 잘하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무리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어? 그 당시 제 눈에 남편은 공부에 미쳐있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의 수능 성적이면 서울대 근처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왜 저렇게까지 무리하면서 공부하나 싶었죠. 그때 남편의 숨겨진 아픈 사연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 기회 놓치면 나 앞으로 절대 유학 갈 기회가 없을 거야. 사실 아버지랑 엄마가 나보다 공부 잘하는 형한테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줘서 원래는 유학 같은 건 꿈도 못 꾸고 있었거든. 은우 너보다 공부를 더 잘하는 형이 있다고? 도대체 얼마나 잘하길래 부모님이 형한테만 금전적인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 형은 그냥 천재야. 거기다가 공부를 하는 걸 즐거워하니까 내가 감히 넘볼 수 없을 정도로 잘하는 거지. 형 머리가 좋다는 걸 알게 된 순간부터 부모님들은 형한테만 매달렸어. 형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을 정도의 인재라고 생각하시거든. 가족들의 이야기를 하는 남편의 얼굴은 너무나도 어두웠습니다. 남편이 가족에게 받은 상처가 많은 것 같았어요. 고등학교 때 나도 형처럼 유학을 보내달라고 했더니 절대 그럴 수 없대. 형한테 들어가는 돈만 해도 수억이라고. 근데 이번에 형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거든. 그래서 형 유학 비용을 나한테 써주시겠다고 하신 거야. 나한테 처음은 기회이기 때문에 이번을 절대 놓쳐서는 안 돼. 남편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게 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옆에서 남편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같이 공부도 해주고 멘탈이 무너지지 않게 응원도 해주었죠. 아르마, 우리 꼭 같은 학교로 가자. 미국 가서 혼자 살면서 공부하는 거 조금 두려웠었는데 네가 옆에 있으면 나 잘해낼 수 있을 것 같아. 야, 너는 그런 당연한 소리를 왜 해? 난 무조건 너랑 같은 학교 갈 생각이었어. 그래서 나 지금 너 따라가려고 엄청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안 보여? 남편과 저는 꼭 같은 학교로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저도 어디 가서 공부 못한다는 소리를 들은 적은 없지만 남편이 저보다 월등하게 공부를 더 잘했고 저보다 더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남편을 따라가려면 저도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야 했습니다. 남편과 저는 서로 덕분에 저희가 원하는 일지망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은우야, 그동안 정말 고생 많이 했어. 나 그 학교 갈 수 있었던 거 다 네 덕분인 거 알지? 정말 너무 고마워. 대학 합격 소식을 들은 저는 남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고대하던 대학에 합격한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얼굴이었죠. 은우야, 왜 그래? 대학 합격한 게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야? 그래서 그러는 거지? 다른 일 있는 거 아니지? 남편이 너무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는 거라고 생각하고 싶었던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입에서 충격적인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르마, 나 유학 못 갈 것 같아.
이런 기쁜 날에 이런 소식 전하게 돼서 정말 미안해. 대학 발표 전날까지만 해도 저랑 같이 유학을 갈 생각에 설레어서 잠을 못 이뤘던 남편인데 하룻밤 사이에 유학을 가지 못하게 됐다니 듣는 저도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대학 합격 소식에도 기뻐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랑 엄마가 나 유학 못 보내주실 것 같대. 한국에서 공부하겠다고 했던 형이 좋은 기회가 생겼다면서 독일로 다시 유학을 가게 됐거든. 그래서 형 독일 보내줘야 돼서 나는 보내줄 수가 없대. 너희 형 영국에서 8년 동안 공부하고 돌아온 지 얼마 안 됐잖아. 근데 또 독일로 간다고? 너희 가족들 진짜 다들 너무하신다. 네가 유학 가려고 죽도록 공부하는 거 너희 부모님들도 아실 거 아니야. 우리 가족들은 매번 이런 식이었어. 형 학원 하나라도 더 보내주려고 내가 다니던 학원 끊던 사람들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셨어. 사실 이번에 유학 준비하면서도 이렇게 될까봐 많이 불안했었는데 결국엔 이렇게 돼버린 거야. 놀랍지도 않아. 제품에 안겨 우는 남편을 제가 위로해줄 수 있는 말이 없었습니다. 괜히 저도 남편에게 미안해지기만 했습니다. 나만 가게 돼서 정말 미안해, 은우야. 다른 일이었으면 나도 포기했을 텐데 네가 못 가는 거 알면서도 포기 못해서 정말 미안해. 네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나는 너라도 갈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 너도 열심히 했잖아. 아름아, 나는 신경 쓰지 말고 가서 잘 지내. 너라면 잘할 수 있을 거야. 남편을 혼자 두고 유학을 가는 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선택인 유학을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을 두고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되면서 우리의 장기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미국에 도착해서도 한국에 남겨져 있는 남편이 걱정이 되었는데 다행히 금방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아름아, 나 이번에 수능 보기로 했어. 의대에 도전해보려고. 수능 공부에 손 뗀 지 오래되긴 했지만 왠지 도전하면 잘 될 것 같은 좋은 예감이 들어. 다행이다, 은우야. 너라면 서울대 의대도 꼭 갈 수 있을 거야. 내가 옆에 있어줄 순 없지만 멀리서나마 응원할게. 유학에 가지 못한 남편이 좌절에 빠져 무너질까봐 걱정을 했는데 현명한 사람이라 그런지 바로 털고 일어나 자신의 길을 다시 찾아 나섰습니다. 의대에 도전하겠다는 남편은 재수 한 번만에 의대에서도 으뜸인 의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름아, 나는 꼭 성공해서 우리 부모님들 코 납작하게 만들어줄 거야.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게 내 꿈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 한 번 안 주고 신경도 안 쓰는 부모님들 코를 내 손으로 납작하게 만드는 게 내 꿈이야. 남편의 꿈은 듣고 있는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남편과 함께 지내고 싶었던 저는 미국에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습니다. 조기 졸업을 위해서 말이죠. 3년 만에 대학을 졸업하게 된 저는 바로 한국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의 계획대로 단번에 대기업에 입사를 했습니다. 은우야, 너 졸업할 때까지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 테니까 너는 이제 마음 편하게 공부해. 나중에 너 의사 되고 나서 갚으면 되는 거니까 부담 갖지 말고. 알겠지?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도 남편은 학생이었기 때문에 제가 남편 뒷바라지를 해주었습니다. 뒷바라지라고 해서 대단한 건 없었지만 제 차로 등하교도 시키고 제 돈으로 밥도 사 먹이고 제 자취방에 재워주는 일을 했었죠. 저의 도움을 받고 학교 생활을 보내게 된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의사 되면 꼭 이자 3배로 쳐서 갚아줄게, 아름아. 이런 말하기 부끄럽긴 하지만 부모님 의대 없이 의대 다니는 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거든. 나 정말 너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남편은
제가 남편에게 해주는 모든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남편에게 쓰는 돈과 마음, 그리고 시간들을 아까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습니다. 남편이 의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나서야 남편과 연애를 시작한 지 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의 부모님들을 만나뵙게 되었습니다. 아, 네가 그 아름이? 아름이라는 애니? 은우 말대로 예쁘장하게 생기긴 했네. 어서 와라. 남편의 의사 합격 축하 기념으로 시부모님들과 식사자를 가지게 되었는데 시모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위로 치켜 세우시며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저도 시모를 그다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든 말든 신경 쓰이지 않았지만 평소답지 않게 식사 시간 내내 굳어있는 남편이 신경 쓰였습니다. 얼마나 가족들 눈칫밥을 먹고 살았으면 이러나 싶었죠. 은우야, 엄마 친구 중에 의사 딸이 있는 친구가 한 명 있거든? 내가 인턴 월급 얼마냐고 물어봤는데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너무 적지도 않은 금액이더라고. 너도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지? 식사 중 시모는 갑자기 남편에게 인턴 의사의 월급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직 근무 시작도 안 한 남편에게 왜 벌써부터 월급 이야기를 꺼내나 싶었습니다. 너 일 시작하고 나오는 월급 3분의 1 정도를 너희 용돈으로 쓸 수 있겠니? 엄마는 네가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너도 알겠지만 너희 형은 훗날 이 세상을 바꿀 위인이 될 사람이잖아. 엄마는 네가 너희 형의 동생으로서 그 정도의 투자는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시모가 내뱉은 말은 사이비교주의 설교보다 더 말도 안 되고 해괴망측했습니다. 남편의 월급의 일부분을 형한테 주라니 이게 무슨 부모인가 싶었죠. 그리고 남편의 형이 정말로 세상을 바꿀 위인이 될 거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시모가 소름 돋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오늘 너한테 그 이야기 하려고 만든 자리야. 물론 의사시험 합격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 의사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축하 파티할 정도는 아니잖아? 남편은 들고 있던 수저를 내려놓고 국구름만 뚫어져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서 말 못한다는 소리 한번 들은 적 없는 남편이 왜 부모 앞에서만 이렇게 작아지는지 이해가 안 되기도 했고 답답했습니다. 너는 엄마가 말하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왜 대답을 안 하니? 설마 너 형한테 용돈 보내주기 싫어서 그러는 거야? 너 의사 된 것도 사실 너희 형한테 영향을 크게 받아서 하게 된 거잖아. 엄마 말이 틀렸어? 어머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이 다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님은 지금 어머님이 무슨 말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내뱉으시는 거예요? 참다 못한 제가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부모님들 앞에서 기죽어 있는 모습을 더 이상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제 남편은 시부모님들에게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오히려 부모에게 피해받은 버려진 아들이었으니까요. 너 지금 내가 말하는데 끼어든 거니? 가족도 아닌 네가 뭔데 우리 가족들 대화에 끼어들어? 이럴까봐 내가 너 데리고 오지 말라고 했는데 눈치도 없이 남의 가족 대화에 끼어들어서는 분위기만 망치긴 하고 말이야. 저 은우 만난 지 7년 됐어요. 그래서 저도 은우에 대해서 말할 자격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데요. 은우가 고생해서 의사 됐는데 왜 의사돼서 받은 월급을 은우 형한테 드려야 되죠?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죄송한데요. 어머님 지금 정말 비상식적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의 말에 신모의 얼굴이 시뻘건 홍당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장이라도 욕을 내뱉을 것 같은 표정으로 저를 노려보셨어요. 너 지금 말 다 했니? 네가 감히 나보고 비상식적이라고 했어? 네가 뭔데 함부로 나를 판단하고 들어?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감히 어른 무서운 줄 모르고 대들어? 제 말이 틀렸나요? 은우가 의대 다니면서 집에 손을 벌린 거라면 또 몰라요.
근데 은우 등록금도 학자금 대출로 받고 용돈도 거의 못 받고 지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은우 형님이 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실진 모르겠지만 은우가 형님의 부모도 아니고 투자 개념으로 월급의 3분의 1이 나는 돈을 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은우 월급 받으면 그때부터 학자금 대출 갚아야 돼서 형한테 줄 돈도 없을걸요? 너 아주 당돌하게 버르장머리가 없구나. 그러게 누가 등록금 비싼 의대로 가라고 등 떠밀었니? 보내줄 돈 없다고 가지 말라고 해도 고집 부려서 간 게 본인이잖아. 누가 얘 보고 그 비싼 등록금을 대출로 받아서 다니라고 했냐고? 그건 자기가 벌린 일이니까 자기가 알아서 해결할 일이라 난 모르는 일이다. 제게 친권을 박탈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다면 시모에게서 남편의 친권을 박탈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시모와 대화가 통하지 않아 답답했던 제가 어이없다는 듯 실소를 터뜨리자 시모의 화가 폭발을 했는지 갑자기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은우 너는 만나도 어떻게 이딴 애를 만나니? 자식놈들은 부모 품 벗어나면 꼭 이렇게 사고를 친다니까? 참말 말고 은우 너는 당장 얘랑 헤어져. 엄마가 너랑 급이 맞는 애로 소개해줄게.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엄마, 아름이랑 저 결혼할 사이예요. 저 의사 합격하면 아름이랑 바로 결혼하기로 약속했고 저는 아름이랑 못 헤어져요. 끝까지 시모에게 말대꾸 한번 못할 줄 알았던 남편이 저랑 헤어지라는 시모의 말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와 결혼을 할 사이라고 말을 하니 시모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창은우 너 정말 정신이 어떻게 된 거니? 아무리 보는 눈이 없어도 그렇지 어떻게 저런 애를 만나기를. 어릴 땐 어려서 그럴 수 있다고 쳐도 지금은 너도 사람을 가려 만날 수 있지 않니? 나는 저런 싸가지 없는 애를 내 며느리로 들이기 싫다. 아름이가 뭐가 어때서요? 인성뿐만 아니라 엄마가 대단하게 여기는 학벌도 좋고 직업도 좋은 친구예요. 그뿐인 줄 아세요? 아름이 부모님 두 분 다 대학교 교수님들이시라고요. 쟤네 부모님들이 교수님들이시라고? 하, 요즘 교수도 개나 소나 아무나 다 된다고 하더라. 보나마나 천문대 대학 교수거나 듣도 보도 못한 대학 교수겠지. 저희 부모님들의 직업이 교수님이라는 남편의 말에 시모가 관심을 가진 듯 했지만 좋은 대학의 교수는 아닐 거라며 시모는 애써 부정했습니다. 아름이 아버지, 형이 교수로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 대학교 교수님이세요. 거기서 근무하신 지만 해도 벌써 30년이 되셨고요. 아름이 어머님은 음대 교수님이신데 지금은 잠깐 쉬고 계시는 중이시래요. 어머니는 왜 알지도 못하면서 사람을 무시하고 깎아내리시기만 하세요. 내가 알고 그랬니? 모르고 그랬잖니? 그리고 은우 너는 눈치가 없는 거니 아니면 멍청한 거니? 얘가 형이 교수 지원한 학교 교수님 딸이면 진작에 언지를 쳤어야 했을 거 아니야. 저는 남편이 말을 안 해줘서 남편의 형이 우리 아빠가 근무하고 계시는 학교에 교수로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갑자기 목소리를 다듬고 자세를 고쳐앉더니 방금 전과는 다르게 조금 다정해진 목소리를 내며 말했어요. 우리 은우랑 결혼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내가 생각은 해보마. 당장은 허락할 수 없고 나도 고민할 시간은 있어야 되니 조금만 기다리렴. 저에게 인심 쓰는 척을 하는 시모의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시모와 헤어지고 난 후 남편도 저도 시모 이야기를 굳이 꺼내지 않았는데 며칠 후 남편이 저에게 먼저 시모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름아, 엄마가 어제 전화로 우리 상견례 날짜 언제 잡을 거냐고 하시더라. 상견례? 뜬금없이 무슨 상견례야? 언제는 우리 결혼 허락해줄지 말지 고민해보신다고 하시지 않았어? 형 때문에 그런 건지 엄마는 하루라도 빨리 너희 부모님이 뵙고 싶으신가 봐. 일단 내가 아직 너희 집엔 인사 못 드렸다고 말해뒀어. 어머님은 결국 너희 형 교수 자리에 앉히려고 너랑 나 결혼시키려고 하시는 거네? 큰아들 교수 만들려고 작은아들을 결혼시키려는 심호가 너무 괘씸하고 얄미웠던 저는 일부러 저희 부모님들께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희 부모님들은
남편과 저의 결혼을 당연히 허락을 해주셨긴 했지만 저는 시모 때문이라도 상견례를 늦추고 싶었어요. 아름아, 엄마가 반찬 가져다 주신다고 해서 주소 알려줬는데 괜찮지? 어머님이? 갑자기 왜 생전 안 하시던 걸 하신대? 네가 내려가서 반찬만 받아와. 난 집에 있을게. 주말에 갑자기 시모가 남편과 제가 지내고 있는 저희 자취방으로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학교 다닐 때도 거의 제 자취방에서 지냈었는데 시모는 그걸 알면서도 반찬 한번 만들어주신 적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반찬을 가져왔다고 하니 그 속내가 훤히 보였었죠. 그래서 남편만 1층으로 내려보낸 건데 시모가 귀엽고 저희 집으로 올라오셨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창문은 왜 닫고 있어? 창문 열어서 환기 좀 시켜라. 그리고 이 집은 뭔 물건이 이렇게 많니? 지저분하다, 지저분해. 시모는 저희 집으로 들어오자마자 잔소리를 늘어놓으셨습니다. 시모가 뭘 만들어 왔는지 궁금했던 제가 시모가 가져온 반찬을 들여다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시모가 가져온 반찬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반찬 가게에서 사오신 반찬이었습니다. 역시나 시모는 목적을 가지고 반찬 핑계를 대며 저희를 찾아오신 것이었습니다. 아름아, 너희 아버지 학교에서 직급이 어떻게 되시니? 학교에서 그렇게 오래 근무하셨으면 힘이 꽤나 있으실 텐데 최소 학과장 정도는 되시지? 저희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 그냥 평교수인 걸로 아는데요. 그런 걸 어머님이 왜 궁금해하세요? 학교에 그렇게 오래 일을 하셨는데 아직도 그냥 교수님이라고? 너만 봐도 딱 답이 나오긴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아직도 평교수겠나 싶다. 며느리 덕 좀 보려고 했는데 결국엔 쓸모없는 며느리가 들어오게 생겼네. 시모는 궁금했던 걸 다 물어보셨는지 인사도 않고 집으로 돌아가 버리셨습니다. 시모의 질문 의도를 빨리 파악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저에게 그렇게 대답하길 잘한 거라고 했습니다. 엄마한테 사실대로 말 안 해서 다행이야. 네가 엄마한테 사실대로 다 말할까봐 얼마나 가슴이 쫄렸는지 몰라. 솔직히 어머니만 아니면 내가 너희 형 더 적극적으로 도와줬을 텐데 어머님이 너무 미워서 그냥 아빠한테 너희 형 이야기만 살짝 해뒀어. 괜찮지? 그런 것도 안 해도 되는데 형 정도면 자기가 알아서 할 사람이라 사실 우리 도움 필요 없을 거야. 엄마가 유난히셔서 문제인 거지. 시모가 제 자취방을 다녀간 이후에도 저는 저희 친정 부모님들께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었는데 엄마가 먼저 상견례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아름아, 너희 상견례 날짜는 언제 잡을 거야? 은우 부모님들도 상견례 날짜 잡으라고 하셨다면서. 더 늦기 전에 상견례 날짜 잡도록 하자. 곧 있으면 아빠 학회 때문에 바빠지는 거 알지? 저희 쪽 부모님들 일정도 있으니 더 이상 상견례를 미룰 수가 없어 상견례 날짜를 잡고 양가 부모님들께 날짜를 알려드렸습니다. 상견례 날짜가 잡히고 엄마와 상견례에서 입을 옷을 사러 백화점에 갔을 때였어요. 시모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름이, 너 지금 압구정 백화점에 있니? 방금 너 살짝 본 것 같은데 너 맞나 싶어서 전화 걸었어. 아, 어머님도 여기 계세요? 저 오늘 엄마랑 쇼핑하러 나왔거든요. 저는 어머님 못 뵀는데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해요. 나도 멀리서 본 거라 긴가민가 해서 전화 건 거야. 엄마랑 같이 있으면 잠깐 VIP 라운지로 올라올래? 내 친구가 여기 VIP 고객이라 나 여기서 쉬고 있는 중이거든. VIP 라운지 올라오면 문 앞에서 전화해. 아무나 못 들어오는 곳이니까. 엄마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막무가내로 VIP 라운지로 올라오라는 시모 말에 기분이 나빠서 가기 싫었지만 엄마가 인사라도 드리러 가자고 해서 말 그대로 똥 씹은 것 같은 표정으로 VIP 라운지로 올라갔습니다. 마침 저희 부모님이 백화점 VVIP셔서 굳이 시모를 문 앞까지 부를 필요가 없었던 저는 바로 라운지 안으로 들어가자 시모가 달려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내가 문 앞에서 전화라고 했잖아. 여긴 아무나 막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앞에 직원 없었니? 직원이 없어서 망정이지. 직원이 있었으면 너보고 무식하다고 욕했을 거야. 어머님, 저희 부모님들 여기 VVIP라 들어오는데 문제 없었어요. 그리고 엄마랑 제가 그 정도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 말에 시모의 얼굴이 또 홍당무처럼 시뻘개졌습니다. 엄마만 제 옆에 안 계셨더라면 시모는 분명 저에게 욕지거리를 내뱉었을지도 몰랐습니다. 시모랑 엄마랑 셋이서 자리를 잡아 대화를 나누는데 시모는 말투만 고상하지 엄마 앞에서 교양 없는 티를 팍팍 내셨습니다. 여기 백화점 VVIP는 전국적으로 상위 1000명 안에 들어야지 된다고 하던데 사돈들 버는 돈을 족족 백화점에 쓰시나 봐요. 아니면 집에서 물려받은 재산이 있으신가요? 어머님, 다른 이야기하면 안 될까요? 오늘 처음 뵌 자리인데 그런 질문은 좀 불편해서요. 너는 어른들 대화나누는데 끼어들지 말고 그냥 듣고만 있을 수 없겠니? 나는 네가 이러는 게 더 불편해. 제 말에 엄마가 어색하게 웃어 보이자 시모가 머쓱해지셨는지 말을 돌렸습니다. 그나저나 아름이는 사부인을 쏙 빼닮았네요. 그냥 있을 땐 몰랐는데 웃는 모습이 아주 똑 닮은 것 같아요. 정말요, 어머님? 엄마랑 저 그 말 진짜 많이 들었어요. 친엄마도 아닌데 사람들이 웃는 모습이 붕어빵 같다고 하더라고요. 사람 보는 눈은 다 똑같은가 봐요. 제가 엄마와 똑같이 웃으며 신나서 시모에게 말을 하자 시모가 놀란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셨어요. 어머님은 모르고 계셨죠? 상견례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엄마는 제 친엄마는 아니고 새엄마세요. 저희 집은 재혼가정이에요, 어머님. 그럼 이분이 친엄마가 아니라 계모라는 소리야? 세상에, 어떻게 그 사실을 지금 와서 말할 수 있니? 적어도 상견례 날짜 잡기 전에 말을 했어야지. 시모는 제가 속이면 안 될 거라도 속였다는 듯이 화를 내셨습니다. 제가 당황해하자 엄마가 입을 여셨어요. 사부인, 재혼한 게 잘못도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는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상견례 때 다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네, 일단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저 지금 당황스러워서 먼저 일어나 봐야 할 것 같네요. 다음에 연락드리겠습니다. 저희 집이 재혼가정이고 엄마가 계모라는 사실에 시모는 큰 충격을 받으셨는지 저희와 더 이상 대화도 하지 않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남편이 저에게 충격적인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아름아, 엄마가 상견례 취소하시겠대. 어떻게든 엄마 설득시켜보려고 했는데 식당 예약도 취소하셔서 장인 어른이랑 장모님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해. 일방적으로 상견례를 취소하고 통보한 시모의 행동에 사실 저는 그리 놀라진 않았습니다. 시모처럼 무식한 사람의 행동은 다 예측이 됐었거든요. 부모님들한테 시모가 상견례를 취소시켰다고 말씀을 전해드리자 제 앞에서 큰 소리 한번 안 내시고 늘 인자하시기만 하셨던 엄마가 화를 내셨습니다. 이렇게 부르기 싫지만 그 여자 가만히 두고 못 보겠다. 당장 그 여자한테 연락해서 나오라고 해.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해야겠어. 시모를 부르라는 엄마의 말에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시모는 당장 전장에 뛰어들고 싶어하는 싸울 준비가 된 전사처럼 말했습니다. 네 엄마가 나오라고 했던 곳이 어디니? 나라고 뭐 할 말 없는 줄 알아? 잘됐다. 내가 가서 너희 가족들 주제 파악 좀 시켜줘야겠어. 이래봬도 나 박사 아들 가진 엄마라고.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가 박세라는 건 생각도 못하시는 시모는 겁도 없이 엄마와 제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달려왔습니다. 그쪽이 애들 상견례 취소시켰다면서요. 어떻게 당사자들한테 말도 없이 그런 무례한 행동을 하실 수가 있어요? 도대체 상견례를 취소시킨 이유가 뭐죠? 설마 저희 집이 재혼가정이라서 그러신 건가요? 네, 잘 알고 계시네요. 저는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가정에 귀하게 키운 내 아들 장가보낼 수 없어요. 사별을 했으면 모를까 이혼해다가 재혼이라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요? 역시나 시모는
저희 집이 재혼 가정인 게 마음에 들지 않으신 듯 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엄마보다 제가 더 열이 받아 시모에게 따졌습니다. 어머님, 방금 귀한 아들이라고 하셨어요? 은우가 어머님한테 귀한 아들이라니요. 어머님한테 귀한 아들은 큰아들 하나뿐이시잖아요. 어머님은 교수인 저희 아버지 덕보고 싶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거기다 저희 엄마가 계모라고 하니까 마음에 안 드셔서 그 핑계로 청결을 취소하신 거 아닌가요? 애미도 없는 게 어디 근본 없이. 너 그 입 못 다무니? 나는 너 처음 만났을 때부터 단번에 알아봤어. 너는 처음부터 가정교육 못 배운 티가 나더라.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가르쳤니? 아니면 네 계모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시모는 대놓고 저희 가족들에 대해 스스럼 없이 모욕했습니다. 시모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말을 내뱉으니 정말 말문이 턱하고 막히더라고요. 시모 같은 사람이랑은 더 이상 말이 안 통하겠다 싶어 엄마에게 일어나자고 말하려고 엄마의 손을 잡았는데 엄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우 어머니, 지금 말씀 다 하셨어요? 지금 저희한테 뱉은 말들 후회하지 않으시죠? 후회할 게 뭐 있습니까? 그쪽이 시간만 많다고 하시면 저 더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간 많으시면 오신 김에 저한테 욕이나 좀 얻어먹고 가세요. 제가 욕으로 배부르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시모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엄마는 휴대폰을 꺼내들어 아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얼마 전에 아름이가 말했던 은우 형 기억해? 물리학과에 교수 지원했다던 장선호 씨 말이야. 당신이 학과장한테 잘 말해서 교수 자리 하나 만들어주겠다고 했었지? 그럴 필요 없어졌어. 이 집안이랑 우리 사돈 맺을 일 없으니까. 은우 형, 우리 학교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만들어버려. 제가 아는 저희 엄마는 절대 공적인 일에 사적인 감정을 쓰지 않으시는데 이번엔 정말 단단히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제가 엄마를 말릴 새도 없이 엄마는 아빠와의 통화를 끝냈고 전화를 끊자 시모가 온몸을 떨며 물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얘네 아버지가 도대체 뭔데 우리 아들 교수 자리 준이 많이 하는 거죠? 저는 얘네 아버지 그냥 평교수라고 알고 있는데요. 잘못 아시고 계셨네요. 아름이 아빠 대학교 총장이에요. 아름이가 은우 형 좀 도와달라고 해서 사돈이니까 인심 써서 그러려고 했는데 그쪽 보니까 저희가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것 같네요. 당신 박사 아들은 대단한 당신이 직접 교수 자리에 올려놓으세요. 며느리 덕으로 교수 자리에 올려놓을 생각하지 마시고요. 엄마가 자리에서 일어서자 시모가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엄마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만 있으시던 시모는 결국 엄마 앞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사부인,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결례가 많았어요. 부디 아량을 베풀어서 사단 어른께 다시 전화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우 크게 될 사람입니다. 우리 선우 같은 애 놓치면 학교에도 국가적으로도 큰 손실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우리 아들에게 교수 자리 하나만 주세요. 이르면 국가적으로 손실이 올 정도인 대단한 사람이면 굳이 이 학교 아니라도 어디든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한국에 있는 학교 말고 하버드 같은 세계적인 학교 교수에 도전해보라고 하시던가요? 시모는 끝까지 엄마를 붙잡았지만 저와 엄마는 시모만 남겨둔 채 그곳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카페에서 나온 이후 제가 엄마 눈치만 보고 있자 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래도 은우랑 네 결혼 반대하지 않아. 근데 우리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 취급하는 저 사람을 가만히 두고 볼 순 없었어. 엄마가 홧김에 일을 저질러버려서 정말 미안하다 아름아. 아니야 엄마, 잘했어. 어머님은 이렇게 해도 정신 못 차리실 거야. 은우가 이 사실 알아도 엄마 탓도 내 탓도 안 날 테니까 나한테 미안해하지 마. 오히려 나 때문에 엄마랑 아빠가 욕먹은 것 같아서 내가 더 미안해. 엄마와 아빠는 인간 같지도 않은 집과 사돈을 맺고 싶지 않다고 하셨지만 저희 결혼은 반대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장인어른, 장모님, 두 분만 허락해 주신다면 저희 부모님들 없이 결혼식 올리겠습니다. 두 분 명예를 더럽힌 일일까봐 망설여지긴 하지만 아름이랑 제가 잘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면 장인어른이랑 장모님 욕할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이름에 먹칠하지 않도록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세요. 저희 부모님들은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 남편에게 들어보니 시모가 남편의 형한테 버림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버림을 받았다니? 그게 말이나 되는 소리야? 어머님이 아주버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아주버님이 어머님을 버려? 형은 엄마가 자기 인생 망친 거라고 생각하나 봐. 지금까지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본 적도 없고 늘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자기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자기가 뭘 원하는지도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아주버님 어디 계시는데? 형 갈 데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냥 방 안에 틀어박혀서 안 나오고 있대. 엄마는 지금 이게 다 나 때문이라고 난리신데 형은 나보고 살려달라고 난리고 나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알고 보니 남편의 형은 티를 안 낸 것뿐이었지 시모가 하라는 대로 사는 게 큰 스트레스였는 듯 했습니다. 시모 때문에 대학 교수 자리도 놓치게 되니 골맞던 게 터지고 만 것이었죠. 하지만 문제는 남편의 형이 평생 시모 말대로만 살아서 나이가 30이 넘었는데도 혼자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니 남편의 형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근데 나한테는 엄마나 형이나 똑같아. 형도 말은 저렇게 하면서 나한테 절대 양보 같은 건 안 하려고 했었거든. 내가 공부하고 싶은 거 알면서도 늘 자기 인생이 먼저였던 사람이었어. 부모님들의 사랑도 관심도 다 자기가 받고 있는 걸 알면서 나한테는 작은 것 하나도 양보하지 않으려고 했어. 근데 이제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니까 진짜 사람이 너무 우스워 보이더라. 은우야, 아주버님 박사학위 땄을 정도로 똑똑하신 분이시니까 금방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찾으실 거야. 신경을 아예 안 쓸 수는 없겠지만 너무 마음 쓰지 말고 내버려둬. 시모는 남편의 형이 대학 교수가 돼서 뭐라도 대단한 걸 하나 발견하고 노벨상까지 받길 바랬지만 남편의 형은 결국 작가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것도 본인의 전공과 전혀 관계없는 소설작가라는 길을 말이죠. 시부모님들 없이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시모의 귀에 들어갔는지 시모는 저와 남편에게 계속 연락을 하며 귀찮게 구셨습니다. 너희가 감히 부모 허락도 없이 결혼식을 올려? 그렇게 결혼하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머님, 은우가 어머님 거예요? 왜 이제 와서 부모라는 이름을 들먹이시는 거예요? 어머님, 은우한테 제대로 된 부모 노릇한 적 없으시잖아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채워주고 거기다 의사까지 만들어줬는데 내가 뭘 못해줬다는 거니? 결혼식 전에 나 찾아와서 사과를 하고 그 결혼식에 우릴 부르던지 아니면 나 없이 절대 결혼식 올릴 생각하지 말아라. 어머님이 언제 은우를 의사로 만들어줬어요? 어머님이 아주버님을 박사로 만들긴 하셨어도 은우는 자기 혼자 의사가 된 거라고요. 자꾸 이러시면 저 어머님 전화 차단시켜요. 결혼식을 올리기 직전 남편과 저는 끝까지 추잡하고 구질하게 구는 시모의 전화번호를 차단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들 없이 조용하고 작은 결혼식을 올렸죠. 남편이 말은 괜찮다고 해도 부모님 없이 결혼식을 올려서 속상할까봐 물어봤더니 남편은 제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행복해했습니다. 아름아, 나는 내 가정이 생기고 새 가족들이 생겨서 너무 좋아. 너를 만나기 전까지는 나한테 가족 따윈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나한테 새로운 가족들을 만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아름아. 그리고 남편은 자기는 평생 가족들과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내도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 때문에 마음이 약해져 연락을 하고 지내면
결혼하고 나서는 저까지 힘들게 만들 것 같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남편의 형이 소설작가라는 일을 선택을 했으니 시모가 앞으로 의사인 자신에게 더 집착할 것 같아 무섭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믿고 따를 거야. 혹시라도 나중에 마음이 바뀌어서 가족들에게 연락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말해. 솔직히 남편이 시모랑 연락 안 하고 지내면 저야 좋겠지만 미우나 고우나 남편에겐 가족이니 남편의 마음은 또 저랑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의 모든 선택을 따르고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평생 가족들에게 소외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한 남편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이를 많이 낳아서 우리의 가족을 더 많이 만들겠다고 말이에요. 저는 지금 첫 임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저에게 또 재미있는 이야기가 생기면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남편과 저 아이 많이 낳고 잘 살 수 있게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